더티 더즌은 너무 유명한 시계이기 때문에 그 복각품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오리지널도 아니고 티모르 같이 진짜 더티 더즌을 만들던 브랜드 네임을 받고 나온 시계도 아니고 뭐 이것만으로는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더티 더즌이 되기는 어렵다고 나는 보는 거야. 근데 남성복도 그렇잖아. 남성복도 그렇듯이 남성 시계도 사실 대부분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거지. 오늘날에 좋아하는 그런 장르의 대다수가. 오늘 소개하는 시계는 복각시계고 2차 대전 때 영국군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더티 더즌, 너무 유명하지. 더티 더즌이라는 시계에 복각한 프레지더스사의 DD45라는 모델이야. 배경을 조금만 설명하면은 영국이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자국의 군대를 위한 시계를 필요로 했단 말이야. 당시에 영국이 자력으로 시계를 만들기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어. 왜냐면은 전쟁이 오래됐으니까 시계 제조 기술이 굉장히 열악해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유럽에서 이제 가까운 나라 중에 스위스를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더 그랬던 건 뭐냐면 중립국이니까 전쟁 영향이 없을 순 없었겠지만 굉장히 적었던 거지. 그래서 스위스의 시계 산업에는 별 타격도 없고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있던 거지. 그래서 영국 국방부가 스위스에 있는 시계 회사들한테 시계를 좀 만들어줘라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13개의 회사에 주문을 했지만 12개의 회사에서 응했다, 뭐 이런 12개의 브랜드가 시계를 만들어줘. 우리 연필이 12개면 뭐라 그래? 한다스. 다스, 그치? 요즘에는 그 다스라고 안 하고 그 일본식 발음이어가지고 타라고 한다고 하긴 하던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스의 개념이 영어로 하면 더즌이거든. 그 시계들을 더티 더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지. 근데 오늘 내가 보여주는 시계는 복각 시계잖아. 이 복각 시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해.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가 아니잖아. 옛 것을 따라하려고 한 새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잘 느끼려면은 일단 군용시계 오리지널을 사는 게 제일 좋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 진짜를 올린 거니까 진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 거기에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이게 되게 치명적이야. 일단 신뢰할 수가 없어. 너무 오래됐잖아. 노심초사하면서 차야 되지, 사실상. 그런 시계들이 주는 분위기나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이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 그럼 우리 삶의 모습 같은 것과 어우러지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시계가 복각시계지. 복각시계에 그때부터 열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선망하는 진짜 옛 것과는 어쨌든 분위기에서 좀 다를 수밖에 없어. 그 분위기를 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각시계를 만드는 회사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냥 무작정 따라만 하면 안 되겠다. 특히 더티 더즌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포인트를 주고 뭔가 차별점을 주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오리지널을 또 너무 벗어나려고 해도 복각시계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지. 디자인적인 이질감은 없어. 그래서 복각시계의 의미는 충분히 있으면서도 단순히 원작의 복제품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은 그 변주를 주되 적당한 줄타기 같은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시계에 사실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진 않아. 더티 더즌으로 만들어진 시계지만 더티 더즌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경쟁력이 없어진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역설적이지. 그래서 프레지더스가 이 시계에 한 스푼 첨가한 게 바로 사포 다이얼 그리고 특이한 빛깔의 파티나인데, 그게 사실 엄청나게 특이한 건 또 아니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센스 있는 해석 같은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 특색을 넣어가지고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군용시계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시계를 살 이유가 조금이나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세종시계 같은 재래식 디자인 근데 구릿빛 톤을 가진 시계,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흔치 않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납득이 가는 접근이 아닌가. 프레지더스 DD45는 커피를 쏟은 더티 더즌이다. 사실 더티 더즌의 요소를 90% 이상 그대로 가져왔어. 시계의 연식이나 만듦새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은 진짜 더티 더즌을 갖고 와가지고 대조를 해도 다이얼의 디자인적인 측면만 보면은 차이를 찾기가 어려울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다른 점은 이 시계가 풍기는 분위기야. 사포같이 처리한 이 다이얼의 표면 질감, 브론즈에 가까운 특이한 색으로 처리한 야광 도료, 이 두 개가 프레지더스가 요 더티 더즌에다가 주려고 했던 작은 변주지. 근데 사포 질감의 다이얼이야 사실 요즘에 많은 브랜드들이 하는 거잖아. 그전에 이미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필드워치나 파일럿워치 같은 거 할 때 약간 거친 느낌, 터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건데, 이런 색감의 파티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시계가 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색감을 표현하자면 커피를 쏟은 색깔이다? 볼록 나와 있는 돌출형 인덱스에 커피를 쏟아가지고 얼룩이 진 거지. 근데 그게 되게 불균형하게 얼룩이 져서 거기서 오는 오묘한 느낌? 그리고 또 하나가 핸즈도 보통은 그냥 실버 컬러를 쓰잖아. 근데 이 분위기에 맞춰서 실버 컬러 아니고 샴페인 골드에 가까운 색깔, 옛날에 아이폰 5S인가? 그거 나왔을 때 나왔던 샴페인 골드 색깔로 뽑아냈다.
시계를 찼을 때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은 IWC의 포르투 기저가 사막화된 것 같다. 이게 되게 생뚱맞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게, 이 느낌을 이해하려면 이 시계가 더티 더즌이라는 편견 속에서 잠깐 나와야 돼. 왜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스몰 세컨즈, 그리고 바깥으로 퍼져 있잖아, 인덱스가. 그러면서 케이스에 꽉 차는 커다란 다이얼. 이게 옛날에 회중시계에서는 되게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재래식 디자인인 건데, 요게 또 더티 더즌과 포르투 기저의 공통된 탄생 배경이기도 하거든. 다만 DD45는 수분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버린 것 같은, 포르투 기저가 주는 깔끔한 느낌과는 좀 차이가 있지. 이 시계는 38mm 사이즈야. 근데 길지 않은 러그를 갖고 있어.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38mm라는 사이즈에 심지어 다이얼이 큰 시계인데 러그가 짧다? 얼굴은 큰데 어깨는 좁은 느낌. 이게 부자연스럽고 빈약해 보일 수 있는 건데, 옆면을 보면은 아래로 급격히 꺾이잖아. 그런 둥근 러그를 채택했는데 이게 되게 똑똑한 선택이야. 실제로 착용감에 영향을 주는 이 럭 투 럭의 길이는 줄어드는데 러그의 면적이 실제로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착용감은 챙기는데 케이스의 실루엣을 초라해지지 않게 하는 1타입의 선택을 했다. 근데 케이스백을 보고 나는 조금 실망스러웠어. 읽어보면은 더티 더즌이고 수입한 파츠를 미국에서 조립했다. 안에는 스위스 무브먼트가 들어있다. 그냥 깔끔하게 표기할 것만 표기하고 마무리한 거잖아. 그건 알겠는데, 내가 이 시계의 가격대를 이제 얘기할 건데 그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거든.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 시계를 봤을 때 깔끔하네, 설명이 간결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누군가는 또 가격에 비해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시계의 가격은 $875야. 나는 처음에 가격 듣고 좀 놀랐어. 왜냐면 프레지더스라는 브랜드를 여태까지 계속 봐왔는데 그들이 여태까지 내던 시계의 가격의 레인지 안에 있지를 않았거든. 지금 제일 비싼 시계 아니야. 그런데 그 가격의 이유를 찾기가 난 좀 어려웠던 거지. 왜냐면은 무브먼트는 란데로냐, 고사양의 무브먼트도 아니고, 보통 비싼 시계는 비싼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데 설령 그게 브랜드 값이더라도 뭔가 있기 마련이야. 그런데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의 이유 같은 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냥 비싸다, 그냥 비싸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시 복각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리지널리티란 무기가 없으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고,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 그 브랜드들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게 마이크로 브랜드의 한계 아니야. 그럼 그 시계들이 옛날의 명작이나 정말 중요했던 시계에 대한 트리뷰트 같은 모델을 내고 싶을 때는 대체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면 좋을까? 그것도 한번 댓글로 같이 고민을 해보면, 프레지더스 관계자도 이 영상을 보고 댓글도 다 해석을 해볼 테니까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스타일 말고도 2개의 버전이 더 있어요. 하얀 인덱스, 완전 깔끔하죠. 사실 저는 파티나가 들어간 것보다 하얀 인덱스 버전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게 아니면 트로피칼 다이얼, 완전히 다이얼이 익어버려서 붉은 갈색을 띠는 걸 표현한 그런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계에 제가 체결했던 스트랩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트랩을 체결한 거고요. 어울릴 것 같아서. 요게 프레지더스에 원래 달려있던 가죽 스트랩입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라서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스트랩은 일단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유연하고 겉으로 봤을 때 질감 같은 것도 이 시계랑 어울리게 되게 멋있기 때문에 저는 꽤 괜찮은 재치 스트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사실 스트랩을 판매하는, 그리고 뭐 플루코, 어큐레이트 폼, 조셉보니, GLC 이런 거 파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본 클립 브레이슬릿이 한 $50 정도를 추가하면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흔한 브레이슬릿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클립을 꽂아서 고정시키는 그런 형식의 좀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브레이슬릿인데, 정말 옛날 시계들에는 이런 브레이슬릿이 적용되곤 했거든요.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군용시계 좋아하고 더티더즌을 좋아해도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 시계가 예뻐서는 아니란 말이야. 나는 못생겼다까지도 생각을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 시계가 가진 상징성, 그 시계가 가진 헤리티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시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봤을 땐 또 아닐 수 있지. 나라는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네 정도로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